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오후에 뭐 시장을 좀 보고 잠시 좀 누웠더니 잠이 들어 버리는 바람에 11시가 다 돼서 좀 늦게 일어나서 영상을 또 다시 찍고 있네요. 자, 아무튼 오늘 시장 뭐 장중에 구렁이 담 넣듯이 코스피가 어느덧 3,9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도 일시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미증시 영향에 의해서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좀 밀리고 뭐 원전도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었죠. 뭐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가 연일 급락을 하는 바람에 국내 이제 뭐 투자 애너빌리티라든지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미 관세 협상 이슈와 더불어서 에펙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 업종이 뜨겁게 튀어오르는 흐름 속에서 오늘은 전력 인프라 쪽에 어제 LS일렉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오늘은 HD 현대일렉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전력 업종이 오후장 거의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움직였었고 반도체 업종은 뭐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렸었는데 장막판 심택이 다가오는 소캠2 내년 양산을 앞두고 메모리 3사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슈로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뭐 시장 총평을 내리자면 지수가 오전에 코스피가 플러스 2% 가까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900 몇 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참 좋았는데 쏠림이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시장의 압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장이 좀 어렵게 가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참 어렵구나. 왜냐면 그동안 뭐 참 많은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하다가 지금은 반도체 내에서도 기판만 가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오늘 보더라도 기판만 가고 그 외 뭐 빨간불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테스라든지 아주 소수의 종목군들만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도 선별돼서 반등을 하고 나머지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전부 다 죽어버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 트렌드와 맞지 않은 종목군과 섹터는 그 상승의 한계가 참 제한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시향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여전히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상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반도체라는 섹터가 다 좋은 걸 알다 보니까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죠. 즉 조정의 폭이 깊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승 세에 있는 윗구간의 종목군들이 다시금 셋업을 마치고 고가 돌파를 하는 등 철저하게 양분돼서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단기 매매함에 있어서는 절대 적으로 강한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영부영 할만한데 이게 중장기로 쭉 끌고 가자니 참 싸게 사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없으면 일부 담아놓고 버텨라라는 주식 경험도 있는데 참 지금의 이 주도주 강세 종목에 빗대어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시간이 늦어서 빠르게 종목군들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장중 코스피 3,900 돌파. 단 최근 시장 급격한 변동성 장세 통반 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강세 종목 위주 장중 대응 전략으로 일단 내일은 시장을 분석 관점에서 일단 보려고 합니다. 장중 나스닥 선물이 좀 밀렸었는데 현 시간 11시 시점에서 일제히 미증시 반등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단의 종목군들 뭐 시게이트,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 반도체 위주의 강한 반등세와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던 베르노바, 버티고 홀딩스 등 전력 인프라 쪽도 미증시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참 시장에서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미국에서 지 베르노바의 실적 발표 이후 CEO가 2026년에 약간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헛소리 때문에 참 전력 인프라 쪽에 제대로 된 배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게 오늘 정말로 네 속상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표면적으로 시장만 보면 최근에 코스피 대금은 기본적으로 뭐 19조에서 20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소폭 양 시장 다 좀 줄어든 부분들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또한 내리슬 뭐 미국의 CPI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는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한 원달러 환율이 1140원, 1440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담 요인이 좀 있어서 그런지 시장이 좀 힘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요즘 시장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데 지수 자체가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하루에 많게는 3% 가까이 왔다 갔다 평균 1.5% 이상 변동성을 위아래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면 쭉 밀어버리고 개파락이 나면 쭉 말아 올리면서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늘은 장 초반 빠르게 코스피 3,900포인트를 보이면서 4,000피가 금방이라도 갈 것만 같은 흐름의 고점에서 쭉 밀어버리는 흐름까지 보이는 상황이라 분명 변동성에 주의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저도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요즘 시장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말을 하지만 비중이 자꾸 커져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 상당히 이런 변동성에서 주의는 해야 되겠다. 일부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변동성에 유의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은 장세에서 지금 종목을 잘못해서 이것저것 씨를 뿌리다가는 이것저것에서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주의, 경각심 좀 느꼈던 하루입니다. 제가 어차피 저도 매일 시장에 대응하고 있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전 트레이딩을 겸비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뭐 시장 상황의 변화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계속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 심리 상태가 그러하고요. 제가 심리가 그러면은 다른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주식을 들고 넘어와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처럼 시장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밀어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자꾸 뭐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학습 효과도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빠지면 올라오겠지, 빠지면 올라오겠지. 근데 분명 시장은 약간의 경각심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 비중 베팅 약간은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이후 반도체가 쭉 치고 올라서면서 50만 닉스, 10만 전자를 만들고 원전의 두빌도 박스 돌파하고 조선섹터도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늘은 전력 쪽 실적 발표와 함께 LX마저 어려운 박스권을 뚫으며 각 파트별 화려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대장주 중심의 상승 랠리만 펼쳐지면서 그 외 많은 종목들이 소외돼 버리는 흐름이라 보유하면 좋으나 보유하지 않으면 약간 포모가 와버리는 시장 흐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정말로 매우 강력한데 최근 이 거래일간 시장의 대금이 감소하는 흐름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도 아까 있다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다가오는 금요일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증시가 금요일 장을 맞이해서 내일은 좀 수급이 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24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벤센트 재무장관과 허시핑인가 헐룽핑인가 중국 그 고위 관료와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현재 시장은 어찌 보면은 뭐 트럼프가 이 강하게 가고 중국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에이펙에 와서는 서로 악수하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일부 시장에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증시가 빠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증시가 올라와서 마감이 된다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업황이 굉장히 강하고 D램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이 뜨거운 네, 반도체 섹터의 조정을 기다리면서 종목군들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안 빠지면 참 이게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 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빠져도 밑에서 평단 조정하고 더 위에서 살 자신 있고 한다면 빠져도 별 걱정 안 할 거라면 철저하게 기준이 있다라면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일단 시장은요. 유동성이 여전히 매우 강력한데 최근 이 거래일간 시장의 대금이 감소하는 흐름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가오는 금요일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시황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여전히 글로벌 리딩하는 가운데 환율이 1440원까지 상승,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엔화 영향인지 연동되는 것인지 환율의 상승과 함께 외인들 매도가 지속되는 점은 약간은 부담 요인 정도로 일단 경계해야 될 것 같다. 반도체 쪽의 디램 가격 매일 폭발적으로 상승 중인데 오늘은 대형주가 느슨한 모습이라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기판은 유별나게 강하더군요. 뭐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조정을 좀 바랬는데 다들 좋은 거 알기 때문에 그런가 또 영업 레버리지가 타 업종 대비 강해서 그런가 일단 뭐 심택도 2021년도 고점을 끝내 돌파를 오늘 했죠. 2021년도 심택의 영업이익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려 3,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의 심택의 주가는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주가가 가는 것일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오늘은 사실 좀 들었습니다. 아유 매일 새벽에 한 4시 반 5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졸리네요. 목소리가 확 잠기는데 이 점 이해 바랍니다. 자, 아무튼 시장 굉장히 강한데요. D램 쪽 심택, TLB 다 신고가 영역에 왔는데 내일 사실 신고가 영역에서 좀 밀렸을 때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아무튼 내일 심택하고 TLB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반도체 종목군들은 어차피 지금 1등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의 반도체는 그냥 TLB와 심택이 1등, 뭐 2등 쪽에 있는 게 뭐 하나 마이크론, 코미코 정도 되는 것 같고 원익 IPX도 거의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종목 같고 SNS텍, FST 2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이 계속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계속 우상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전력인프라 전일 미증시 GE 베르노바 CEO의 2026년 정점일 거라는 헛소리가 참 거슬렸는데 국장은 일단은 뭐 아침에 리포트는 저는 3개를 읽었었어요. LS1에 리포트 내용 나쁘지 않았고 어제 증설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도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침에 JP모건 리포트에 33만 5천 원 목표 주가 딱 박아놓으니까 이게 시가 베팅을 또 못하게 좀 막아가지고 매매를 못했던 것 같은데 장중 좀 아쉬워가지고 장중 매매 한번 하고 그냥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LS 일렉은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여전히 전력 인프라 쪽은 상당히 네, 전망이 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뭐 월봉 기준에서요. 이번 달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대략 38%가 올라왔고 이번 달에 HD 현대일렉이 대략 28%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LS도 오늘 28% 30% 올랐기 때문에 분기 기준 30% 분기 기준 기업들의 실적 개선 폭이 지금 한 15% 정도 10% 정도 좀 많게는 15% 17% 정도 계산됐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분기에 이제 한 번에 다 몰아쳐서 지금 올라가게 되면 단기에 또 너무 부담이 돼버리는 레벨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일부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대략 1,500억 이상 나와야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이
또 벽에 부딪혀 버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효성중공업도 2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죠. 200만 원 찍었을 때 오는 또 하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 오전부터 대형주는 약세, 중소형주는 강세 흐름으로 기존 종목군들을 왜 한라 IMS가 조선소 인수에 대한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었다라는 건데 데크하우스 임대하고 해줬던 회사가 조선소를 이제 인수한다라는 걸로 지금 릴레이팅이 돼버렸네요. 아무튼 한라 IMS 신고가 상태에서 이제 상한가라 내일 아침에 갭 뜰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하나오션은 지금 연속적인 외국인 수급이 4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좀 봐야 되겠다. 단지 어제 이제 13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단기 저항권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저는 이거는 오늘 13만 8천 원 근처에서 숏으로 좀 대응하다가 좀 밀렸을 때 뭐 짧게 다 회수하고 그 말은 가지고 있던 물량은 그 근처에서 다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도 지금 또 다 단기 슈팅이 좀 나온 상태에서 뭐 추가 상승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슈도 연속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이제는 커질 것 같으니까 좀 주의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실발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어제 이제 종가 우리 관심 종목주가 포스코 인터와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둘 다 그동안 못 갔던 부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LNG 터미널 및 알래스카 투자 관련된 부분이 좀 부과가 이 되면서 좀 올랐는데요. 거래 대금은 충분한데 6만 원 그 구간에 저항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저항권을 쉽게 돌파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내용이 연속된다면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나중에 리튬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대형주 중에 지금 그렇게 못 나고 그렇게 업황 안 좋고 그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케미칼 부분까지 사실상 저점 대비해서 30%안 올라온 종목이 없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저점 대비해서 안 올라왔죠. 업종 대표주인데 뭔가 트리거만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은 일단은 좀 며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관세 협상 조선 쪽 뭐라도 나올 것 같고 LNG 이슈는 오늘 하루에 끝나버릴 수 있지 않나 혹은 나오게 된다면 중소형주는 한택 정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원전은 이슈는 다 좋은데 약간 종목군들이 최근 투자 애너빌리티가 밀리면서 타 업종과 산업 섹터 테마 대비해서 상대 온도가 너무 약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별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저는 단기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선봉단에서는 올릭스가 그리고 가장 짱짱한 거는 알테오젠 이 두 종목 을 일단 좀 체크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지금 매일같이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순환매 가운데서 여러분들 능력껏 매매해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를 여기서 섣불리 뭐 무엇을 사라 뭐 어쩌라 이런 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에서 CPI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에이펙을 앞두고 있는 시장 등등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어찌되었건 유동성이 되니까 신고가 치고 돌파하는 종목군들은 매매할 종목군들은 계속 나오는 건 사실인데 연속성 있게 기대어 끌고 가기가 싸게 사서 보유하지 않는다면 신고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뭐 손절을 잡고 지지 구간 뭐 깨지면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하기에는 뭐 짧게 쳐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약간 끌고 가기가 최근에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다 정도 상기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만 좀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보면 11선은 깨지지 않은 가운데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네, 올라서게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져도 21선은 무조건 지지할 것 같다. 지금은
그리고 SK하이닉스 11선까지도 가지 않아서 오늘 근데 마이크론의 주가가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섹터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내일 뜨긴 할 건데 뜨면 이게 이제 지금은 SK하이닉스 주가인데요. 그 전에 이제 볼저 밴드를 하나의 지선 삼아 올라가다가 지금은 볼벤이 깨지니까 좀 빠지죠. 위로 올라가면 또 볼벤 맞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64만 원으로 올리는 보고서가 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안에서 심텍이 오늘 소캠2 배터리 3사의 단독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공급하는 퀄을 통과했다라는 이슈로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수급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좀 들어왔어요. 거래대금도 강한 상태에서 뭐 프로그램 매수 그렇게 강하다 해야 되나? 57억 좀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매수세는 그렇게까지는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와서 네 약간 밀리더라도 3월선에서는 지지하는 흐름 좀 나올 것 같고 TLB도 어찌 보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돌파 여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의 주가가 올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사실은 문제는 좀 있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 윗구간에서 사실은 조정을 보이고 좀 보면 좋겠는데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와가지고 좀 어렵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이때 신고가를 일시적으로 경신하는 흐름을 좀 보였죠. 심텍과 비슷하게 그 신고가 일시적으로 경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왔다가 좀 밀리면서 다시 또 이격 조정을 하는데 이런 흐름으로 심텍이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정도 생각을 해 보네요. 반도체 종목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다 다루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분봉으로 보면서 사실은 13만 8천 원 근처에서 좀 막히는 거 장중에 이렇게 보면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숏은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지니고 있다가 뭐 이 정도에 일단은 반 청산하고 반은 좀 들고 넘어가고 있고 당연히 그 시점에 가지고 있던 건 다 청산을 했고요. 보면 이제 여기 이 구간 이렇게 있고 오늘도 3일선 타고 올라오는데 내일은 5일선 기준에서 좀 지켜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삼형 엠텍이 대장 역할을 좀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단기적으로 연속적인 급등과 차점 대비해서 벌써 100%가 올라온 거죠. 사실 10월 2일부터 해서 100%가 올라오는 상승에 부담이 좀 있어서 삼형택은 오늘 좀 보지는 않았고요. 한라 IMS가 아침에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구간들이 결국 보니까 연봉상 신고가였던 종목이었네 라는 거 확인하고 좀 단타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2만원 바로 뚫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못 뚫어서 그랬고요. 여기서 재차 2만원 돌파하는 거 하려고 할 때 그냥 돌파로 들어가서 상한가에 일단 전략 매도하고 좀 봤습니다. 아직 이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지 준수를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HA중공업이라든지 보면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수급과 흐름은 좋은데 2등주, 3등주는 이때처럼 강하게 치고 가지를 못한다라는 점이 조금 제 눈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죠.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보면 이때 액면 분할을 하고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깨지고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 그 다음에 이탈과 반등했을 때 저항
저항이 많은 자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점을 형성했으니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가 단기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았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에코프로가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에코프로 머티로 조금 시가총액이 좀 낮으니까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어제 NXT부터 좀 주가를 좀 모아서 뭐 수익권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장 막판에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물량 던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좀 밀렸길래 다시 잡아서 또 다시 불타기 하다가 수익을 본전에서 나오고 어제 손절하고 이 종목은 이렇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LG 화학 같은 게 어제 이제 여러분들 그 양극재 뭐 계약했다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주가가 어제도 올라왔을 때도 느낀 건데 이미 모든 게 알고 주가를 올렸던 이 프로그램과 기간 매수세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이런 거 똑같아요. 똑같아. 이탈하고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왔는데 깨지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했던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다. 역배열에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빠졌다 다시 돌파하면 또 모르는 거고요. 모르는 거고 전력 인프라 LS 일렉 정말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컨콜 내용도 참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 캡 돌파 이후 거래대금이 아주 빠르게 올라오면서 사실 이거 올라올 때 윗꼬리가 이렇게 안 달렸으면 들어갔을 텐데 윗꼬리가 자꾸 달려서 좀 들어가지는 못했고 중간에 딱 한 번 매매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했나 이거 여기에서 이제 수렴할 때 들어가서 뭐 이게 한 1.5% 정도 뛰기 하고 수급 매매로 원래는 여기에서는 좀 수렴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면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잡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힘이 아직 덜 모아졌는지 그래가지고 쭉 못 치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매도해 버렸고요. 단기적으로 차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거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 이 추세 딱 해가지고 추세로 가는 게 있어서 내일장 뭐 추가로 더 급등할지는 가봐야 할 것 같다 싶고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지금 너무 가파르죠. 종목이 이제 너무 가팔려요. 여기서 레벨업하고 또 레벨업하고 10월 달부터 당연히 전력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뭐 쉬지 않고 달려버리고 지금 5일선 단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계속 급등 주죠. 내일 혹여나 실적 발표가 잘 나와서 일시적으로 200만 원 돌파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유자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HD 현대 일렉 이 친구도 100% 동감하면서 더 올라도 보유자 영역이겠죠. 더 올라도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구간은 만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라든지 뭐 후발 종목군들도 수급은 다 좋아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들이 너무나 좋죠.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뭐 기관 쪽에서 수급, 외국인 수급 정말 좋은데 혹여나 중소형주 안에서 끄집어 올리면 지금 수급을 봤을 때는 뭐 산일도 이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급 바탕으로 외국인들 대량 프로그램 매수로 돌파시키는지 정도 여부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는 뭐 태용이라는 종목을 사실은 뭐 수익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거 이탈할 때 이제 어제 손절하려다가 어제 손절을 못 해가지고 오늘 장중에 이건 한 13% 마이너스로 손절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 하락을 다 맞은 것 같네. 이 하락을 다 맞아가지고 이번에 원전에서 태용으로 손절을 좀 하나 하고요. 뭐 장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매매들은 많았는데 뭐 나머지는 뭐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내일은 당연히 심택 좀 봐볼 것 같고요. 심택 좀 봐볼 것 같고 뭐 하나오션
체크하면서 좀 밀리게 되면 고민 좀 해볼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전력 인프라는 아마 이제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 하는 거 흐름만 체크해 볼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당일 이슈 나오는 종목 안에서 흐름 체크하고 보는 방법밖에 지금은 시장에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